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여론은 누가 만드는가, 공정한가, 공정선거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이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이 뭐 국민의힘 윤석열 전부 따라올 수도 있다. 이제 전부 따라온다라는 거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웅 손색 없고 이준석 경험 많다. 본선서 합칠 수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이렇게 또 김동연 가을 이후 경제 대통령 꺼내면 나올 수도. 그러니까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불쑥 지금 나왔어요. 네, 뭐 대통령 무슨 뭐 이렇게 후보군에 없었던 사람인데 김동연 가을 이후 경제 대통령 꺼내면 나올 수도 뭐 이런 기사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이 이제 김동연을 띄우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별의 순간 말하던 김종인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김동연 대권 가능. 이제 김동연 쪽으로 기울고 있죠. 네, 여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가장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 가장 위협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정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김동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동연. 그러면은 중앙선거 중앙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여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제 여론조사 질문에 김동연이 등장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재명, 김동연. 또 여기 보면 이재명, 최재형. 네, 이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누군가 최재형을 또 이렇게 여론에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뭐 대통령 후보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또 띄우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을 새로 넣어서 이재명과 김동연과 최재형과 그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네 명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여론조사 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윤석열하고 김동연 할 때는 윤석열이 51, 김동연이 6.4, 또 윤석열 최재형 때는 윤석열이 48, 최재형이 8.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또 이재명하고 김동연 하면 이재명 44, 김동연 10. 또 이재명하고 최재형 하면 이재명 43%, 최재형 15%. 그 최재형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누가 뒤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 문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논문을 써보면은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논문 쓸 때 지도 교수들이 지적하는 게 이 질문지가 네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질문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문 방송이. 네, 이렇게 신문 방송에 나오죠. 네. 그게 여론을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군소 후보들은 여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군소 후보들 여기 못 나타나죠? 누군가 뒤에서 정치 세력들, 또 정당 세력들, 금융 세력들, 언론 세력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정 세상을 움직이는 건 국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 공천증제, 대통령 국민 추천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 해상권이 프랑스라든지 영국, 독일 다 있는데 왜 대한민국 없느냐? 국민에 의한 의회 해상권이 있어야지. 국민들을 무서워한다, 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대통령에 의한 국회 해상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서울시장도 탄핵이 되고 교육감도 탄핵이 되고 뭐 도의원, 뭐 시의원, 군의원 다 탄핵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탄핵이 안 된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 탄핵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해놓고 사실상 모든 권력은 정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거판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신문에 보니까 김동연 나오네. 신문에 보니까 뭐 누가 나오네. 이제 그 사람들이 뜨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군소 후보들은 투명 인간이네. 그림자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다. 그래서 세상은 공정과 정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5천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움직여 왔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게 사실인 거예요. 돈과 권력이 계속 반만 년을 그냥 계속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뭐 우리나라가 뭐 3만 불 뭐 경제 이제 뭐 세계 뭐 7위권에 간다. 뭐 G7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체감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양반들이 10% 양반들은 느끼겠죠. 그렇죠? 네, 조선시대 10% 양반, 90%의 백성들이 떠받치고 그냥 고열을 빨려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막 자살하고 막 가족이 막 서로 죽이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그냥 그러니까 완전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그냥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연봉을 올리고 있고 자기들이 성추행해가지고 보궐선거 만들어내놓고 국민 세금 837억 원을 또 빼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 홍보하는 거지. 이제 대선 앞두고 그리고 나서 선거 보전금이랍시고 또 자기들이 나 33억 들었습니다. 이거 다시 받아가. 내가 선거 비용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28억 썼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거 다 받아가. 거기다가 또 선거 지원금까지 받아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계속 앉아서 고열이 빨리고 그냥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뭐 서로 애인끼리 죽이고 그냥 막 이제 막 힘든 거야.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엄마도 자살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서민들은 죽겠거든 지금. 왜냐하면은 코로나 상황에다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지. 뭐 방송에서는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이제 뭐 저 손실 보상금 주겠다. 뭐 희망 고문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이제 주겠지. 주긴 뭘 줘요. 계속 지금 국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 그러니까 희망 고문은 그만하고 이제 진짜 국민들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의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나부터 감정을 바꾸고 나부터 기억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기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혁명.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